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기술의 2에 라이브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전에 했던 수업들에서는 뭐 간략하게 서로 소개하고 여러분들하고 했던 그런 아주 짤막한 수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실험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이제 수강을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녹음해서 이제 올린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약간의 개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존재하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조금 편집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접속을 시작해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접속하고 있는 학생이 어, 아무도 없네. 들어오셨나요? 음, 준나 학생하고 김준기 학생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저번에 조윤아 학생 잠깐 얼굴 보여줬었나?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게. 네. 출석으로 간단하게 얼굴 한 번씩,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에요? 네, 오케이. 조은하 학생 출석. 그 다음에 이민수 학생, 네. 대답했어. 얼굴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캠이 작동이 되나요? 아, 네. 김동기 학생, 처음 보네, 얼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김준기 학생,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두 명은 지금 안 들어왔고,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아니고, 두 번째 라이브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는 굳이 제가 라이브로 얼굴 다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오늘은 짧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얼굴들 보고, 인상도 너무 좋아요. 음, 다 선남, 선녀들이 우리 과에 지원을 해주셔갖고, 너무 기쁜데, 리포트도 열심히 작성해서 다 제출해주고, 이 밑에 이민수 학생 네. 자리에 있어요? 네, 얼굴, 잠시만요. 얼굴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1분? 윤영호 학생하고 예. 김대현 학생은 아직 접속이 안 된 것 같고, 어려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동기들인데 아직 얼굴 서로 못 본 거 아니야. 매일 내 얼굴만 봤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썸네일로 밑에 얼굴들 다 뜨지 않나, 조금씩? 그쵸? 네. 강의 전까지 잠깐만 보시고요. 강의 시작하면은 뭐 닫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요 강의는 제가 유튜브도 같이 라이브 하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요 부분은 뭐 편집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기존에 지난 시간에 그 실험실 안전교육들 수강했어요? 네. 응. 네. 네. 그거 내용 이제 와서 보시면 되고요. 얼굴 계속 보이니까 굉장히 쑥스럽구만. 이거 저도 얼굴 보고 하는 건 처음이라 이게 대부분 PPT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처음이니까 한 5분 쑥스럽지만 꾹 참고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학교 왔는데 임병관 교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은 안 되잖아. 그쵸? 저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라
이민수 학생이 이렇게 생겼고, 조윤아 학생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누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 박유 학생 같은데, 김준기 학생, 그리고 김동기.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이제 캠은 뭐 내리셔도 돼요. 수업 이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한테 PPT로 제가 대부분 보여드릴 거니까, 누가 저기 초대 기능이 있으면은 박유리 학생이 지금 못 들어오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불러올 방법이 없네. 음. 오케이. 그러면은 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PPT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해서 PPT는 제가 준비해 놓은 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 과목 자체가 바이오 기술의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술의 이해라고 해서 리포트를 내드려서 생각을 해보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바이오 기술하면은 굉장히 막 대단한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겐 대단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바이오 기술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부분 중에 내가 흥미를 갖고 나의 평생의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접근 자체를 이게 전공이고 내가 너무 좋아해갖고 더 배우고 싶어서 선택을 하신 거 맞죠? 맞아요?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을 했고, 좀 더 배우고 싶고, 관심이 있고, 그런 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라는 거는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공부는 싫어하고, 하지만 뭐,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익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뭐 현대사회의 뭐 우리들의 숙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바이오,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바이오 기술들을 내가 배우는 거 그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전공 지식에 이렇게 묻혀갖고 함몰이 돼갖고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 굉장히 무겁고 지루한 전공 얘기가 아마 기본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 중간중간에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어, 톡을 남겨주세요. 톡을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전화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왜 다 접속이 안 되지? 저번에 다 연결을 해놨는데 오케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초대를 다 했는데도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기술의 이해의 첫 시간은 이제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왜 유전자 재조합을 제가 선택을 했냐 하면은 바이오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리포트를 주신 거를 제가 대략 봤더니 세포 대량 배양, 이제 세포 배양에서 새로운 물질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 디젤, 뭐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조사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LMO,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들이나 유전자의 어떤 전이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뭐 온도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그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걸 LMO라고 그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서 뭐 우리가 GMO라고도 얘기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GMO, Gene Modified Organism이라고 안 하고 리빙, 살아있는 변형 생명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LMO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기술에서 광학 치료나 아니면은 캔서 오가노이드, 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운동 모방 약물 그런 것들도 뭐 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그런 방법의 조합도 있지만 캔서 오가노이드나 아니면 운동 모방 약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생명체와 유사한 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필요하고요. 뭐 이민수 학생이 한 프라임 편집하고 디지털 이제 치료제 같은 건데 디지털 치료제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기엔 조금 물리적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유전자 가위나 이런 프라임 편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유전자 재조합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어떠한 뭐 유전자를 삽입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유전자를 바로 직접 제거하거나 또는 새로운 유전자를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방식의 방법이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프라임 편집의 기술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대현 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조합 DNA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직접적으로 바로 바이오 기술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뭐 바이오 기술에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조합,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DNA가 어떻게 뭐 새롭게 편집이 되고 그 편집한 DNA를 우리 몸이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에 도입을 시켜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 DNA예요. 유전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제일 좋은 키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뭐 PPT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웹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왔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생명기술의 이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전자 재조합, 그리고 세포 융합, 핵, 뭐, 이식기술, 오타예요. 조직 배양 기술, 이런 것들. 지금 네 가지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PPT 자료에 대부분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다 할 건 아니고 생명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영어로는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초기 생명 기술 또는 근대 이후의 생명 기술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었죠.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입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뭐 잘 알다시피 DNA라는 거, 이 DNA라는 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왜? 유전자는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고 그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단백질들의 이제 생산에 따라서 또 우리 몸의 활성을 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뭐 근육을 더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엔 DNA에서부터 시작을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을 그냥 이렇게 주사하면은 그것도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아주 일시적인 그런 효과밖에 없죠. 그리고 단백질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단백질에서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DNA에서부터 결국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게 플레이가 되죠. 유전자 조작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효소를 사용해 특정 유전자를 분리해낸 후 그것을 플라스미드라는 중간 운반체에 실어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들 속에 이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것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를 새롭게 집어넣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유전자를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유전자 재조합을 위해서는 운반체인 플라스미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플라스미드에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플라스미드 운반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딸기 그림이 나왔는데 이 딸기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유전 조합에 의해서 더 뭐 크고 맛있고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병용 생물체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인슐린, 인터페론,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새로운 단백질을 이용해서 생산품을 생산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 게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그림이 뭐 도식화돼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전자가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고 뭐 어떻게 끼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유용한 단백질들의 생산해서 유전자,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DNA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어서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양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에 배양을 하면은 이 인슐린이나 인터페론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겠죠. 뭐 의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건 한 생물의 DNA 일부를 분리하고 그 자리에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생물의 DNA를 집어넣어서 이제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그 새로운 DNA를 만드는 이유는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하게 하고 그 단백질의 기능에 의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질, 그죠? 형질이죠. 내가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고 약한 몸이었는데 추위에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저항성을 갖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없애버리고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DNA 전체를 융합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한두 개, 뭐 몇 개만을 조작해서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뭐 다른 생명체 유전자끼리도 조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떠한 뭐 새로운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DNA를 넣고 빼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인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한 그림으로 모식화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는 얘기할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박테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형질을 계속해서 자기의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의 복제 가능한 분리된 유전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라스미드 또는 플라스미드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플라스미드라는 아이고요. 인간이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하고 증폭시킬 수 있고 다른 생명체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세균에서 가져오게 됐고요. 뭐 사람의 유전자를 특정 유전자, 여기서는 이제 인슐린을 예로 들었죠.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고 싶으면은 인슐린 유전자가 필요하니까요. 사람의 세포로부터 DNA를 뽑고 그 DNA를 분리를 해서 그 DNA는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DNA 서열이죠. 가져와서 DNA 전체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왜 DNA에는 실제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인트론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인슐린 유전자라는 개념은 엑손, 인트론 나눠지는 부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엑손 단백질로 암호화되는 부분만을 이제 빼온 거죠. 빼서 플라스미드 DNA를 자르고 그 빈 부위에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제조합 플라스미드 또는 제조합 DNA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 거죠. 요걸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박테리아의 세균세포에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넣게 되죠. 그러면 얘는 원래 동그란 애를 뭐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와 이 박테리아는 서로 같다?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형질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요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식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박테리아에 플라스미드 집어넣는 그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그래서 성질 전환시키고 요 박테리아에서 DNA를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키우고 그 다음에 요 증식시킨 세균으로부터 인슐린을 분리하면은 우리가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부터 사람의 인슐린이 생산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까지 이제 요걸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균하고 사람의 유전자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전자를 세균이 갖고 있는 이 원형의 플라스미드에 도입함으로써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유용한 단백질, 인슐린, 인터페론. 요즘은 화장품 업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화장품에 많이 집어넣죠. 뭐 화장품에 관심 있는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콜라겐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발 활성화를 위해서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고 내 피부에 비어있는 부분에 채워져서 주름이 펴지고 그런 효과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내 피부에 들어있는 세포가 잘 자라도록 해주면 돼요. 재생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렇게 재생시켜주고 잘 자라게 해주는 단백질이 바로 호르몬 작용을 해주는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로스 팩터. 그런 것들을 화장품에 다량으로 집어넣게 되죠. 화장품 가격은 막 올라가죠. 근데 요즘은 이런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GMO, Gene Modified Organism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사를 찔러갖고 유전자를 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키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고 재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많이 좀 어렵나요?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세포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킵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좀 바이오 기술의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생명체를 만드는 바이오 기술이라는 거는 다 요 유전자 재조합, DNA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약간 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 이제 집어넣은 게 DNA is the genetic material of most organis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DNA가 포함되어 있고, DNA로부터 생명체를 조절하는 뭐 단백질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그 단백질이 효소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구조의 기능, 껍데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세포 소기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박테리아에 들어있는 원래 크로모솜,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요 작은 아이들. 요 작은 아이가 바로 익스트라 크로모솜,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유전자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지노믹 DNA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크로모솜이고요. 근데 이 엑스트라 크로모솜, 플라스미드는 부수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유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일 수도 있고 필수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박테리아에다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뭐 엠피실린이나 가나마이신이 대표적인 항생제예요. 근데 그런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집어넣고서 그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다 주면은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주어도 절대 죽지 않죠. 그게 이제 항생제 내성의 형질을 새로 도입을 시켜주는 거죠. 뭘 통해서?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잠깐. 어때, 어려워요? 어때요? PPT 그냥 녹음해서 올리는 것보다 조금 속도는 느려요. 근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하기 싫으시면은 글을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 재미 있으면 더 좋고, 재미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흥미로운 거를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으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초적인 이론으로 많이 강의를 하겠지만, 그 기초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원래 큰 아이디어가 나가는 거는 그 이론이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LMO도 발표하셨고, 뭐 유전자 가위 요즘 워낙 유명하니까 유전자 가위를 조사해서 발표도 하셨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것 자체도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 제가 여러분들처럼 대학교에서 배웠던 시절에는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원시적인 유전자 가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에 비하면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니 또는 뭐 더 잘 우리가 살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확보하게 될 거야.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저도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저도 뭐 나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심장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뭐 현재도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 이번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제가 코비드를 만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공에 대한 지루함보다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질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떠한 방식이 맞을지는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제가 걸어온 길이나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나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 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건 있는 거고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처음부터 그거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뭐, 서서히 좋아져 가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것이 돼서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A가 가장 기본적인 모든 바이오 기술의 근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면하면은 각자 조사한 거 이제 대략적으로 만드는 PPT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아까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 바이오에 접목하는 것들도 있는데 광학의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광학의료도 지금 뭐 빛을 특정 파장에 빛을 쪼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광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들이 결국 뭘로 연결이 돼요? 생명체 또는 화학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생명체를 또다시 조작하고 변형시키게 되는 하나의 툴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DNA, 뭐 에티디움 브로마이드의 발색을 시키면 이렇게 DNA가 보이게 되죠. 학교에 와서 이제 실험을 하시면은 아마 이러한 실험들을 수행을 하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 DNA, 아까 리컨비넌 DNA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동일하죠. 소스가 되는 유전자 플라스미드라는 애를 갖고 와서 플라스미드를 잘라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게 되고 삽입된 새로운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집어넣으면 이 박테리아는 형질 전환이 된 새로운 형질을 가진 박테리아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박테리아에 들어간 플라스미드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게 바로 새로운 플라스미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produce protein from cloned gene, 그러니까 클로닝된 삽입된 새로운 유전자에 의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하는 균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호스셀이라고 표현했는데 박테리아도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동물세포에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바이오에픽스나 뭐 이런 데서 저런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단백질들을 새로 생산을 하고 있죠. 동일한 그림입니다. 이런 컨셉이죠. 플라스미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엠프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엠피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플라스미드에 이 유전자를 삽입을 하면은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박테리아는 이 암피실린이 들어간 배지에서도 저항성을 갖고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자르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잘라지는지 뒤에 또 이제 나와. 이게 제한 효소라는 엔자임을 효소를 처리를 하면은 그 효소가 특이적인 DNA 서열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계란 형식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폴리 이제 링커라고 표현했는데 결합할 수 있는 링커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집어넣을 DNA도 똑같이 잘라주는 거죠. 이 DNA를 집어넣으면 뭐 사다리 서로 결합하는 방식은 DNA와 DNA가 결합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죠. 베이스 페어에 따라서 A는 아데닌은 티민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 C하고 이제 서로 상호적, 컴플리먼트한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된 D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식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상용화돼서 나오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미드의 맵이에요. 이제 지도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이름은 PEGFP-C3라고 해서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GFP라고 그린 플로로센스 프로테인이라고 녹색 형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플라스미드예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MCS라고 하는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GFP가 바로 새로운 유전자로 연결이 되게 해서 이 플라스미드의 단백질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넣은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를 발현을 시키면은 동물세포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와 함께 형광이 나타나요. 그림 형색으로 녹색 형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TV 보면은 사람한테 유전자 형광 찔러 놓고서 혈관에 막 쫓아가면서 심장으로 갔다가 뇌로 갔다가 실제 형광이 돌아다니는 장면을 찍어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형광이 있는 단백질 발현시키는 유전자에 내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같이 재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유전자는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스카1, BGL1, 뭐 네모탄으로 되어 있는 조1, 힌드3, 뭐 이코아1, PST1 이름도 이상하죠. 얘네들도 다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균에서 온 제한 효소라는 뭐 엔자임이 잘라내는 유전자 서열이에요. 제한 요소가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박테리아들이나 세균들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효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박테리아하고 또는 다른 세균하고 만났을 때 자기가 이런 효소를 내놓으면은 상대방의 DNA를 요 조원 같은 경우는 CTC, GAG 서열만 보면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DNA가 파괴가 되니까 그 상대방 세균은 사멸하겠죠. 자기 보호의 어떤 수단인데 인간들이 이 효소는 신기하게 조원이라는 효소는 CTC, GAG 유전자 사이토신,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요 6개의 서열만 있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거를 이용해서 요 사이트를 자른 다음에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닝 벡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전자 증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 유전자 증폭 내용까지만 간략하게 한번 맛배기를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봤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음성을 판단하는 기준, 빨리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한 카피의 DNA를 뭐 한 20억 카피까지 20억 카피까지 증가시켜 갖고 한 번에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유전자만 있어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출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폴리머레이즈는 중합 효소고요. 체인은 고리, 말 그대로 고리예요. 그리고 리액션은 반응이죠. 그래서 중합 효소의 고리 반응을 이용해서
일정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돌림으로써 반응을 시킴으로써 작은 양의 DNA를 증폭시켜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아까 사람의 유전자를 얻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유전자를 DNA에서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만들어내는 부분을 얻어올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RNA에서 DNA를 다시 cDNA라는 걸 생성하게 되고 그 cDNA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증폭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는 무엇으로 얻어올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인슐린이나 이제 뭐 인터페론 예로 나왔는데 인터페론 유전자를 원하면은 인터페론 유전자를 동물 세포에서 뚝 잘라오면은 너무 양이 작아서 우리가 손으로 또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아까 ETBR로 보이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 100 나노그램 이상의 농도가 돼야 돼요. 나노 파티클 뭐 이런 얘기 요즘 맨날 나오지만 100나노미터면은 바이러스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주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증폭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유전자의 증폭은 뭘로 한다? PCR이라는 방식으로 그 유전자 증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호스트 유전자를 뽑아오는 방식이에요. 98도로 두 가닥을 떨어뜨리고요. 내가 증폭하고 싶은 위치에 상보적인 서열을 갖고 있는 프라이머라고 이제 시작점, 개시점을 해주는 DNA를 넣어주고 여기에 이제 중합효소를 넣어주면은 중합효소가 쭉 5에서 3으로 DNA의 5-에서 3- 쪽 방향으로 각각 합성을 하죠. 그러면 한 가닥이 각각 두 가닥으로 이제 늘어났죠.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각각 두 가닥이 또 되겠죠. 네 개가 되고 세 번 사이클 돌렸을 때, 네 번 사이클 돌렸을 때 n승으로 계속해서 카피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이 이제 RNA를 유전자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DNA처럼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RNA를 DNA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이 PCR을 써서 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간단하게 해놓은 그림에 더블 스트랜드 DNA를 디내추레이션 이제 분리한다는 얘기고요. 95도에서 떨어뜨리고 프라이머를 50에서 56도 사이에서 다시 뭐 이거는 이제 특이적인 부분이에요. 요 상보적인 서열을 갖고 있게 되는 부분에 붙게 되고 여기가 이제 53이면은 여기 반대로 53 반대 방향의 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DNA는 37도씨에서 복제가 돼요. 왜? 우리 몸은 항상 37도가 최적이죠.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이 중합 효소가 37도씨에서 최적을 띠는데 이 PCR에 사용하는 폴리머레이즈는 최적의 온도가 72도예요. 72도. 어떤 생명체에서 데려왔냐면은 얘들은 그 간헐천 같이 온천에 사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합 효소를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이 PCR이라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1950년도, 60년도 이때 이제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의 유전자는 37도에서 복제를 하니까 이런 프라이머라는 짧은 DNA를 넣어주면은 붙고서 떨어지질 않아요. 다시 특이적으로 붙는 게 아니고 막 붙어버리는 거야 아무데나. 근데 56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면은 정상적으로 DNA는 붙지 않고 특이적인 애들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에서 56도에도 떨어뜨려 놓고 DNA가 다시 안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72도에서 복제를 하게끔 하는 형태죠. 그래서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가 두 가닥이죠. 위쪽 게 이쪽이 5 프라임, 3 프라임. 상보적인 반대 가닥이 5 프라임, 3 프라임이에요. 근데 프라이머는 이 위쪽 거에 동일한 서열이죠. 밑에 가닥에 상보적인 서열로 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가는 요 i는 이 위의 서열하고 똑같고요. 그쵸?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i는 어디 서열하고 위에 거에 상보적인 거니까 TT, GG, C, T, C, C, G, T, T, T 밑에 하고 똑같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요 프라이머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증폭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전자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많은 얘기를 했네요, 벌써. 내가 뭐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많아져 갖고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DNA 얘기 그리고 그 DNA를 증폭해서 얻는 방법, PCR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유전자 재조합의 기본 컨셉과 그 컨셉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아이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라고 DNA를 운반해주는 아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집어넣어야겠죠. 그 타겟 유전자를 얻는 방법, PCR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소개한 조사해온 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미드를 세포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저도 갖고 있지만 돌연변이 쥐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 쥐들도 똑같이 쥐의 수정란을 얻어서 그 수정란에 변형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유전자를 이제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단백질을. 아니면 특정 유전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연변이씨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다 이런 것들은 유전자 재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많은 얘기했죠? 오늘 한 얘기의 몇 프로 정도 이해가 될까요? 전혀? 전혀? 50%요. 50%? 오, 대성공. 50%면은 대성공. 10% 이상 만족. 저요. 뭐라고요? 10% 이상. 10%? 전 10% 이상인 것 같아요. 10% 이상? 아주 대만족. 50% 이상이면 완전 대만족이고 10% 이상이면 만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글로 매일 보는 전체적인 그림하고 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무 풀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정글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은 지친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지치지 마세요. 10%만 이해했으면은 대성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재미없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신기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제가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도 강의는 오래 했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 카카오톡도 있고 하니까 메일 주소도 알려드렸으니까요. 뭐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시간에도 라이브로 한 요 정도 하고 이제 PPT 짧은 거 한 15분짜리 그 LMS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잠깐 보시면 되니까요. 질문을 좀 강제적으로 하나씩 왜 얼굴을 못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아시죠? 네. 네. 뭐 아주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어떤 질문까지 허락이 되느냐? 교수님 키는 얼마십니까? 그런 것까지도 받아줄 테니까. 아니 왜 수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학년 수업이 너무 이게 비대면 수업이라 제가 어떻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수렁으로 빠질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교감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용인에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만한 자식이 있고 제 큰애도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었는데 우리 애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여튼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잘 부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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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러분들 지금 뭐 과제 내시고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노력해줘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계속 뭐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번 또 해봅시다. 아셨죠? 네. 네. 네,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오늘 했던 거 중에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유전자 제조업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나 따로 없으시고 김대현 학생 감사만 하지 말고 질문 없으세요? 준기 학생 네. 네. 그러면 PPT는 제가 저기 LMS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해 안 되면은 이게 뭐 지금 유튜브에 레코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코딩을 하려고는 하니까 올라가면은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고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PPT 맨 첫 장에 링크 주소를 제가 붙여놨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질문을 전혀 안 하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들 했고요. 네. 수업한 거 중에 제일 길게 한 거 아니야? 이만큼 수업 라이브로 한 강의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I'm winner.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건강들 잘 챙겨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네.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